여기 오늘 낙찰받은 물건이고요. 요거는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 공부방에 추천 물건으로 경매 이 물건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보시고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셔가지고 입찰을 했죠. 이 물건. 이 물건을 입찰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효성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종별은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 서울에 있는 다세대 빌라라. 왜 추천했을까? 일단은 저는 빌라라는 종목 자체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빌라를. 보통은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 아파트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빌라를 좀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일단 제가 빌라에 어렸을 때 오래 많이 살았고, 뭐 지하에 반지하, 지하 이런 데 많이 살았기도 했고, 뭔가 좀 정겨운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아직도 있고,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다세대 빌라는 저는 이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빌라가 깔고 있는 요 뭐예요? 땅. 요 땅을 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땅을 살라 그러면 여러분 토지 공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에 있는 땅이라 그러면 일단은 비싸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땅 비싸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예요? 그 땅을 사가지고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돈이 많이 드니까 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으면 뭔가 월세가 나오거나 뭔가 당장 팔아서 이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땅은. 그러니까 참 땅 사기가 힘들어. 그런데 서울에 있는 빌라를 사면 서울에 있는 땅을 사는 거 플러스 이 건물에서 뭐가 나와요? 세가 나와. 월세를 놓으면 매월 월세가 들어오고요. 전세를 놓으면 내가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가져가는 거지 땅을. 땅은 오래 가져가야만 수익이 크신 거 아시죠? 근데 맨 땅을 사가지고 오래 가져가기가 힘들잖아요. 대출은 대출대로 내야 되지. 들어오는 건 없지. 잘 팔리거나 새로 놓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빌라를 샀더니 땅도 사면서 플러스 이 건물에서 새도 나온다. 그래서 저는 빌라를 좋아하고 다만 빌라를 사는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예, 조건들이 있죠. 아무 빌라나 사진 않겠죠. 근데 이 빌라는 제가 판단했을 때 투자하기에 좀 적합한 그런 빌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차차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보자고요. 자, 대지권.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세대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얼마냐? 31평방미터 약 9.65평이에요. 거의 한 10평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서울에 10평짜리 땅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금액도 높아요. 그런데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약 11평이 있다. 야, 비율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물 면적 대비 토지 비율이 거의 지금 뭐 80% 90%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건물이 11평밖에 안 되는데 대지가 거의 9.6평이 나온다.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얘는 빌라니까. 단위 면적당 세대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각각 각 호수별로 가져가는 확보되어 있는 토지가 면적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정도 대지 지분이라면 사실 건물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건물이 크면 클수록 좋죠. 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전세가도 높으니까. 근데 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구나. 감정가가 1억 5,500인데 한 번 유찰이 돼가지고 80% 1억 2,400까지 지금 저감이 됐더라. 그래? 그렇구나. 근데 요것만 보고 가격이 싸다 안 싸다 판단할 수가 없죠. 요것만 보고는 요거는 감정가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가 대지권이 약 10평, 건물이 약 11평 되는 이런 빌라가 요건 참고로 지하예요, 지하. 지하 빌라가 1억 5,500인데 지금 1억 2,400까지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물건을 저희 공부방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13기 회원님들한테 드렸고 그 중에 한 분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오늘 입찰에 참여하시게 된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노후된 그런 다세대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벽돌 이런 거 필로티 이런 거 없고요. 주차 그냥 옆에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후된 게 과연 가치가 있냐? 노후될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되면 될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는? 서울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딱 봐도 노후됐죠? 야, 저기 사람 살겠어? 다 삽니다. 다 살아요. 저도 살았고 오래 살았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깔끔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지 않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밑에 지하 102호예요. 저도 서울에 있는 지하 빌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래 가져갈 생각으로 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
현관 보면 이렇게 생겼고 지하 내려가서 이렇게 오른쪽에 102호라고 써져 있는 요 집입니다. 이렇게 계단 내려가서 요 집. 안에 구조를 보니까 방 2개 나오고요. 주방 겸 거실 있고 그리고 욕실 겸 화장실 있고요. 여기 보일러실 있고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가면 거실 있고 방 2개가 배치가 되어 있다. 근데 이 정도 면적만 되더라도요. 전용 11평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4명도 살아요. 저도 4명 살았어. 4명도 삽니다. 여기서. 방 2개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적은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추천드린 이유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형식적인 부분들, 물리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권리 분석을 사진 먼저 보죠. 사진. 자, 위치, 지도. 여기 보시면 여기 신월동이잖아요. 양천구 신월동이면 어디냐? 자, 서울이 여기 시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의도죠. 여의도에서도 한참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목동이 있고 목동에서도 좀 더 가야 돼. 어디까지? 거의 부천 가기 전까지. 그럼 여기 신월 시형 아파트라는 큰 재건축 아파트가 진행 중인 엄청난 큰 단지 아파트가 있고 거기 바로 길 건너 이쪽이에요. 바로 길 건너 쪽. 이게 지금 언제 그 신월 시형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재건축이 요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거든요. 큰 규모고. 요게 이것만 탈바꿈이 돼도 이 동네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보고만 투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고 여기에 강월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아래쪽에 중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 중요하죠. 학교가 가까워야 그래도 어쨌든 수요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거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이제 목동선이라고 지하철이 요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여기 어디서 나오냐? 요렇게 목동선 요 빨간게 요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여기 부천 대장지구까지 가는데 쭉 지나서 신월동 지나가지고 여기 양천구청 지나서 목동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영등포 지나서 여기 당산역까지 간다. 당산역은 9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죠. 그래서 요걸 타고 가면은 2호선, 9호선이 연결이 되고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강남까지 금방 가는 거죠. 목동선. 요게 또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또 있냐? 신정생활권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점선 보이세요? 이렇게? 요 점선. 여기 강월초교 입구 사거리가 여기 이제 거의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재개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무화주택 사업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열심히 밀고 있는 그 지역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게 언제 되고 언제 아파트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아직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바람만 불어도 이게 가격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 아직까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막 재개발 재건축 그거 언제 되겠어? 그거 돈 많이 들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좀 부정적이에요. 예전에 한창 한 3, 4년 전에 막 바람 불었을 때는 조금만 뭐가 뭐 된다, 뭐 한다, 뭐 동의서 걷는다 이런 말만 나와도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 오히려 그런 게 우리한테 기회가 아닌가? 어차피 서울은요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절반 공급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런 노후주택들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그런 재개발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자꾸 이렇게 특별법으로 만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땅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얘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바로 팔면 안 된다.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1년, 2년, 3년, 4년 뭐 전세 2바퀴 주면은 일단 4년 지나가는 거거든요. 금방 지나가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여기가 자, 목동선 계속 이제 가시화 될 거죠. 그리고 여기 모아타운 위치가 딱 좋아요. 여기가 또 여기 신월시형 분명히 진행될 거고 그럼 여기 주변이 점점 이제 뭔가 이제 인프라가 들어오고 분위기가 자꾸 돌고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지금은 허름한 이 지하 빌라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허름한 지하 빌라의 가치 그건 뭐라 그랬죠? 이 대지권 약 10평에 해당하는 이 대지권이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토지에 대한 가치죠. 그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바로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준주거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 준주거지역. 자, 여기 보시면은 건폐율 용적률을 보자고요. 결국 토지의 가치는 뭐예요? 건물을 얼마나 높이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거지역보다 일반 주거지역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준주거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땅엔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높은 건축, 그러니까 빌딩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높은, 즉 토지의 레벨, 토지의 계급이 높은 그런 토지예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깔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얘가. 가려져 있죠. 얘 덕분에 이 토지의 가치가 가려져 있는 거야. 자, 토지 연도별 개별 공시가만 하더라도 10년 전에는 1제곱미터당 얼마야? 180만 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뒤에는 280만 원으로 올랐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땅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미래 가치가 점점 좋아질 거고, 어느 시기에 이제 모아타운이 좀 더 구체화되고 뭔가 이주가 일어나고 뭔가 또 착공이 일어나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치는 지금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셔야 된다. 당장 들어가서 이걸 판다?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당장 들어가 단타를 치겠다? 그건 반대.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작은 열매가 피어나기도 전에 따먹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인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되지 않겠냐 라고 판단해서 이거를 추천을 드린 거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빨랐어요. 뭐보다? 말소기준 등기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이 확정일자가 있고 배당 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제 날짜에, 그래서 여기 8천만 원 보증금을 전액 낙찰가에서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하등의 어떤 문제가 없었다. 이분은 배당받고 나가기 때문에 굳이 명도를 하기 위해서 뭐 막 이렇게 협상을 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명도 확인서 하나만 있으면 되죠. 명도 확인서 하나만 있으면은 명도가 끝나는 그런 깔끔한 물건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좋게 봤고요. 특별히 하자는 없어 보였고, 네, 하자는 없었고. 다만 이제 이 물건이 가치가 얼마냐, 현장을 가보셔야 된다. 이런 물건들은 이제 빌라라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물건의 시세, 이 가치 판단하기가 아파트보다 어려워요. 아파트야 손품으로 거의 다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빌라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일단 제가 손품으로 팔았을 때는 여기에 같은 연립에 나와 있는 매물이 호가예요. 호가 1억 8천이었어요. 호가는 시세가 아니죠. 어쨌든 매물이 거의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한 1억 8천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더라. 그렇다면 지금 감정가 1억 5천 5백은 이 이상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하되 좀 보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첫 번째, 지금 연말이다. 12월 연말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이 조금 적을 거다. 두 번째, 지하 빌라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떨어질 것이다. 지하 빌라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해? 대출이 나와? 전세 나가? 월세 나가? 아마 그 파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인해봤고, 임장 가서 확인해봤고, 충분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나왔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했고, 그 대신에 금액을 아주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기로 했습니다.